안녕하세요. 잠시 복잡한 세상의 소음은 잊고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준다면 이 온기가 필요한 다른 이들에게도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주세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이 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평화와 사랑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삶에는 때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외부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내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우연한 만남, 익숙한 눈빛, 말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침묵 속에서 문득 머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을 가슴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화학적 반응이라는 말로도 부족합니다. 이것은 아주 오래되고 거스를 수 없는 무언가의 부름입니다. 운명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부를 때 세상의 그 어떤 힘도 그 앞을 온전히 막아설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무의식의 이끌림, 오래된 기억의 메아리 두 사람 사이에 작용하는 무의식적인 이끌림은 종종 이성이나 계획, 심지어 개인의 의지마저 초월하는 힘을 가집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더 깊은 영역, 인류가 수세기 동안 경험해온 보편적인 패턴들이 잠들어 있는 곳에서 비롯됩니다.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 칼 융은 이곳을 집단 무의식이라 불렀습니다. 우리 모두의 정신 깊은 곳에 흐르는 거대한 강과 같은 것이죠. 이 강에는 인류의 시작부터 이어져 온 원형과 상징, 신화들이 퇴적물처럼 쌓여 있습니다. 두 영혼이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신비로운 익숙함과 필연적인 감정으로 서로에게 끌린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 매력이나 호감 때문만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은 우리 감정의 뿌리가 되는 더 깊은 정신구조가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이 무의식적 이끌림의 핵심에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내 자신 안에 본질적인 무언가를 알아보는 인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무엇을 찾고 있는지 스스로도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나기 훨씬 이전부터 우리 내면에 살아 숨쉬던 어떤 이미지에 이끌리곤 합니다. 그 이미지는 우리가 꾸었던 꿈, 어린 시절 들었던 이야기,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던 인물들을 통해 마음속에 뿌리내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근원은 단 하나의 경험보다 훨씬 깊은 곳, 바로 인류 공통의 원형적 패턴에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기대하는 보편적인 틀 같은 것이죠. 우리 내면의 이미지와 꼭 들어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짜릿하면서도 설명하기 힘든 거대한 자기장 같은 끌림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상이나 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이 우리를 온전함으로 이끌기 위해 보내는 신호입니다. 무의식은 숨겨진 욕망만을 담고 있는 창고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개인의 성장과 심리적 통합을 위한 청사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강렬하게 끌릴 때 그것은 종종 상대방이 가진 어떤 면이 우리 안에 묻혀 있거나 소홀히 여겨졌거나 아직 형성되지 않은 자신의 일부를 일깨우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 우리는 잠자고 있던 자신의 용기를, 외면했던 감수성을, 잃어버렸던 유쾌함을, 심지어는 외면하고 싶었던 어두운 그림자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이 우리 마음을 흔드는 이유는 그것이 상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우리 내면에서 상징하는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 사랑은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울이 무의식의 인도를 받을 때 그것은 신화와 본능, 영적인 기억으로 잘 닦인 거울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자아에 도전하고 계획을 망가뜨리며 삶의 맥락에서 논리적으로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람에게 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끌림은 끈질기고 떨쳐내기 어려우며
무시할 수 없는 힘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적 이끌림의 힘입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우회하여 영혼에 직접 말을 거는 힘. 그것은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저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도착할 뿐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동시성, 우연을 넘어선 우주의 언어. 많은 사람들이 인연이라는 말을 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는 말처럼 한국인들에게 인연은 단순한 만남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동시성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내면의 경험과 외부의 사건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아니라 의미를 통해 연결되는 신비로운 현상입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맥락에서 이 동시성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처럼 두 사람을 서로에게로 인도하는 강력한 역할을 합니다. 되돌아보면 하나의 일관된 패턴을 이루는 무관해 보였던 사건들의 연속. 바로 그런 순간들입니다. 당신이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 때 바로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거나 기이하고 시적인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의 길이 엇갈리는 경험. 논리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바로 동시성의 증거입니다. 겉보기에는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들은 마치 우주가 당신의 말없는 갈망에 응답하는 것처럼 영혼 깊은 곳에 큰 울림을 남깁니다. 만나야 할 운명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은 종종 이런 동시성의 사슬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고함치기보다 속삭이고 개인의 의지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에 의해 조율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입니다. 꿈에서 본 얼굴을 현실에서 마주치거나 지금 내 상황을 정확히 묘사하는 책 페이지가 우연히 펼쳐지는 일, 절묘한 타이밍에 흘러나오는 노래, 전혀 예상치 못했지만 완벽하게 옳다고 느껴지는 갑작스러운 만남. 이것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 삶의 거대한 직물 위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이 형태를 갖추고 있다는 신호이자 징표입니다. 동시성의 출현은 우리의 정신이 세상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진실, 심지어 의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진실조차도 바깥 세상에 의해 어떻게든 비춰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결은 운명이란 정해진 길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을 둘러싼 세상 사이에 살아있는 대화라는 느낌을 줍니다. 사랑이 예정되어 있을 때 우주는 이러한 상징과 타이밍으로 말하며 힘이 아닌 초대를 통해 두 사람을 인도합니다. 그 신호들은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의 주의를 환기시킵니다. 영혼을 부드럽게 흔들어 깨워 논리가 아닌 의미의 실을 따라가도록 요청합니다. 이런 경험들은 지극히 개인적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증명되기보다는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특성 때문에 신성하게 여겨집니다. 두 사람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전체의 일부로 보았을 때만 의미가 통하는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함께하게 되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동시성이 인도하는 진정한 사랑은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늘 알고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익숙한 아픔과도 같은 인식은 이번 생에 만났기 때문이 아니라 만나기 훨씬 전부터 두 영혼이 서로의 주위를 맴돌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동시성은 그 내면의 기억과 현재 순간 사이의 다리를 놓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작위가 아니라 필연임을 확인시켜줍니다. 세 번째 이야기, 개성화, 사랑을 통한 온전한 나를 찾아가는 여정 심리학에서 개성화란 한 사람이 자신의 흩어진 여러 측면을 통합하여 통일된 의식적 존재, 즉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의 맥락에서 개성화는 심오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운명적인 사랑은 단지 두 사람을 연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우리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사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가장 깊고 변혁적인 사랑은 내면의 여정으로 시작됩니다. 사랑의 부름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발견과 그림자되면 그리고 궁극적으로 개성화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운명이 사랑을 통해 우리를 부를 때 그것은 안락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을 제안합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이 끌리는 그 사람은 종종 우리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거나 발전시키지 못했거나 심지어 발견조차 하지 못한 우리 자신의 측면을 무의식적으로 대표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거울이 되어 때로는 부드럽게, 때로는 날카롭게 우리 안에 잠재된 가능성을 비춰줍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용기, 두려워했던 연약함, 버려두었던 꿈들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를 감동시키거나 소유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더 진실해지기 위해 이러한 내면의 진실과 마주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변화를 위한 용광로가 됩니다. 열정도 있지만 도전도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모든 것이 드러나는 고통도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꿰뚫어 보는 사람 앞에서는 숨을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 의해 만난 두 사람은 서로를 완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온전해지도록 강하게 이끌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적인 사랑이 좀처럼 순탄하거나 쉽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것은 깊은 곳을 휘젓고 그 과정에서 묻혀있던 모든 것, 트라우마, 불안, 환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러나 바로 이 투쟁 속에 내면 통합의 길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 관계가 단순한 낭만적 경험이 아니라 영적인 입문 과정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파트너가 아니라 당신의 변화를 촉진하는 촉매제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거짓된 정체성을 녹이는 불꽃이며 그들의 존재는 당신의 가장 진실한 자아가 말하기 시작하는 침묵입니다. 그리하여 운명적인 사랑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의 관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만큼이나 깊은 내면으로 이끌어줍니다. 사랑이 여정의 끝이 아니라 여정을 시작하라는 부름임을 상기시켜줍니다. 네 번째 이야기, 아니마와 아니무스. 내 안에 또 다른 그림자 인간의 정신 깊은 곳에는 남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성인 아니마, 그리고 여성의 내면에 존재하는 남성성인 아니무스라는 원형이 존재합니다. 이 내면의 인물들은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 무의식의 일부로서 유전되는 원형적 패턴입니다. 한 사람이 외부 세계에서 이 내면의 이미지와 공명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결과는 종종 강렬한 매력, 깊은 친밀감, 심지어 첫눈에 반하는 경험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것은 낭만적인 감상주의 이상의 심리적 사건입니다. 무의식이 흔들리고 영혼 속에 고대적인 무언가가 깨어나는 순간입니다. 아니마와 아니무스는 고정된 이미지가 아니라 개인의 성장과 관계, 성찰을 통해 진화합니다. 이 원형이 미성숙하거나 제대로 인식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의 내적 특성을 다른 사람에게 무의식적으로 투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때때로 상대방의 실제 모습이 아닌 이상화된 버전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원형들이 더 의식적으로 통합될 때 그것들은 왜곡이 아닌 다리 역할을 합니다.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 세계와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깊은 곳에서 비롯된 관계는 덧없는 열정이 아니라 운명, 의미, 그리고 변화라는 특징을 가집니다. 여성은 남성에게서 자신의 아니무스가 오랫동안 품어왔던 힘, 명료함, 비전과 같은 자질을 볼 수 있습니다. 남성은 여성에게서 자신의 아니마의 본질인 우아함, 직관, 정서적 깊이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투사가 의식적으로 다루어질 때 깊은 심리적 결합으로 이어집니다. 관계는 사랑뿐만 아니라 이러한 내면에 반대되는 것들을 통합하는 그릇이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는 도전이 따릅니다. 이상화된 이미지와 사랑에 빠지면 상대방이 실제로는 가지고 있지 않은 역할을 수행하거나 자질을 구현하기를 기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일부 관계가 황홀경으로 시작했다가 충족되지 않은 기대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운명적인 연결 속에서 아니마와 아니무스의 존재는 환상이 아닌 각성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은 우리가 자신을 더 정직하게 만나도록 도전합니다. 사랑을 통해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투사를 보기 시작하고 그 과정에서 그 측면들을 자신의 것으로 되찾기 시작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두 개의 반쪽이 서로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안에 잃어버린 반쪽을 찾아 통합하는 과정입니다. 5번째 이야기, 내면의 저항과 갈등, 성장을 위한 통과일의 운명이 두 영혼을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 때 그 경험은 항상 부드럽거나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그러한 결합은 종종 복잡성, 저항, 내면의 갈등에 쌓여 도착합니다. 운명적인 사랑은 단순한 위안을 주기 위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기 위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성은 본질적으로 혼란스러운 파괴의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랑을 마주한 마음은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 취약함에 대한 두려움, 치유되지 않은 트라우마, 사랑이 어떠해야 한다는 깊게 뿌리박힌 신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저항이 일어나며 영혼의 차원에서는 이미 선택된 연결의 전개를 복잡하게 만드는 내면의 장벽을 형성합니다. 이 저항은 그 사랑이 잘못되었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그 진실의 깊이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아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저항합니다. 그리고 운명, 특히 사랑의 영역에서 운명은 관리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획이나 논리에 들어맞지 않으며 시간표와 기대를 거스릅니다. 그 사람은 너무 이르거나 너무 늦게 혹은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아가 원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더 깊은 무언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해. 이것은 달라. 이것은 진짜야. 그리고 그것이 진짜이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 명확하게 보이거나 너무 깊이 느끼는 것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세워진 모든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를 활성화시킵니다. 내면의 갈등은 그런 순간에 나타나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즉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신중하게 탐구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것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는 정신의 층들을 드러냅니다. 안전을 원하는 자아의 일부가 초월을 갈망하는 부분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친밀함을 두려워하는 부분이 취약해지라는 부름에 맞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목소리가 한꺼번에 말하기 시작하며 혼란, 의심, 그리고 때로는 도망치고 싶은 유혹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그 혼돈 속에 바로 통합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저항은 적이 아니라 문턱입니다. 두 영혼이 서로를 위한 운명일 때 그들의 만남은 사랑뿐만 아니라 성장을 촉발합니다. 그리고 성장은 침묵 속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찰을 통해, 과거와의 대면을 통해, 낡은 서사를 풀어내는 과정을 통해 일어납니다. 관계는 두 사람 모두가 자신의 그림자, 즉 보기를 거부했던 숨겨지고 억압된 부분과 마주하는 경기장이 됩니다. 에필로그, 운명의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운명에 의해 소환된 진정한 사랑은 동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각성의 여정입니다. 그것은 단지 위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시키기 위해, 환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실로 우리를 되돌리기 위해 도착합니다. 그것은 무의식을 휘젓고
그림자를 빛으로 가져오며 자아의 가장 깊은 부분을 존재하게 합니다. 그런 사랑은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산산조각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우리를 온전함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비록 그것이 논리, 타이밍 또는 상황을 거스를지라도 그것은 훨씬 더 위대한 것, 바로 영혼이 펼쳐지는 조용한 리듬에 순종합니다. 결국 운명이 부를 때 두려움도, 시간도, 심지어 저항조차도 진정한 사랑이 제 길을 찾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속에 잠들어 있던 오래된 이야기가 깨어났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인연이 당신을 온전한 당신 자신으로 이끌어주는 축복의 여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